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금호동부 지역사회공정책과의 김진영 사무관입니다. 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이 일자리 담당을 보직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공시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시제 종합계획 작성 실무에 앞서서 공시제는 어떤 제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1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개주세요. 네, 먼저 보시면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개요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제는 2010년도부터 추진된 제도이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중앙정부, 저희 고용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공시는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을 할 때 4년 동안 계획을 작성하는 종합계획과 매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7기가 지난 7월 출범에 따라서 민선 7기 종합계획을 작성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민선 6기 종합계획이 2014년에 작성이 돼가지고 현재 이 종합계획을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담당자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종합계획 작성 실무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공시해 주시고 내년에 2019년 세부계획을 공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 방식은 여기 서술을 해놨는데 지역 언론 보도, 기관 홈페이지 공고,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많은 자치단체가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기관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일자리 목표와 그리고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그러니까 공시 계획에 일자리 목표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획도 파일도 따로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공시와 별개로 또 저희 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오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 사이트인데요. 현재 개편 중에 있지만 개편이 끝나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올리실 수 있는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파일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변화할 점은 저희가 이제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그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올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 것이 공시 방식을 등록하실 때 기록하실 수 있게 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올리면서 이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시를 했다, 아니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란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 끝나면은 평가 및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됩니다. 올해 일자리 대상을 통해서 이 공시제의 평가와 그에 맞는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일자리 대상은 2018년도 공시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은 작년도 2017년의 세부계획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평가 대상은 공시제 참여자치단체의 전년도 공시제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일자리 목표 대책 추진에 따른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및 업무 수행의 질적 요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2월에 2018년도 공시제 추진 계획을 이렇게 드리면서 평가 지표도 같이 첨부해서 드렸거든요. 그 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단순히 정량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기초 같은 경우는 시도평가가 1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 시도평가를 해서 약 30%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중앙평가로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평가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해드리고,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는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상 2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시상되게 됩니다. 이 일자리 대상은 저희 공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산맛 사업, 일반 사업에 대한 심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시제는 58점, 지산맛 사업은 또 추가적으로 17점이 아마 시상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대상 때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지산맛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담당 공무원분의 장관 부착 및 해외 연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로 나가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는 뭐 매칭이 면제되고 뭐 이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지산맛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담당하실 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선 7기 종합계획을 작성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좀 종합계획을 개편을 해봤어요, 양식을. 기존의 민선 6기 종합계획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양도 많고, 이게 과연 일자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인가 싶을 정도로 과다한 정보가 너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읽는데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또 특히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필수 목차만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또 이렇게 자율에 맡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들은 경우에는 미리 민선 6기 양식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주신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뒤에 실려있는 목차에 3번 일자리 목표를 보시면 그것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를 해드렸고, 그 앞에 개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뒤에 부분별 사업계획 이런 건 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 일자리 목표 부분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양식에만 맞추시고 앞에는 작성해 주신 거 그대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바꾼 목적은 부담을 더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고 실제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역량을 쏟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율성을 강화한 건데요. 기존의 양식이 52페이지였습니다. 이거를 11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 간략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정적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계획을 수립하던 거를 민선 7기 공약에 기반해서 자유롭게 핵심 전략과 과제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합계획을 보면 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저희가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사업계획을 세세하게 적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거시적으로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양식을 거시적인 목적으로 달성했고요. 옛날처럼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아니면 몇 년도에는 몇 명을 창출하고 몇 년도에 몇 명을 창출하겠다, 이거를 세부적 사업 단위로 이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도록 저희가 종합계획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은 이제 담당자분들이 공시제 작성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초자치단체도 컨설팅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소요를 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예산을 달라는 광역자치단체도 많이 없었는데, 일단 컨설팅을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고, 오늘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저는 제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고 뒤에 그 강의해 주실 전문가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작성법을 또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진리 응답과 경청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종합계획 작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동안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계획 세우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지는 아직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개편 방안인데요. 이거 예시입니다. 이번에 17일부터 19일까지 시스템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 항목도 추가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파일 올리실 때 체크만 하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향후 일정입니다. 12월까지 민선 7기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공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기관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에게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설명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신 다음에 저희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도 기한에 맞춰서 같이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세부 계획을 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세부 계획도 저희가 최대한 또 종합계획 개편에 맞춰가지고 양식을 또 수정을 해서 다시 연말까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19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계획을 홍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 추진 계획도 1월까지 홍보를 해드릴 텐데요. 이때는 올해 사업 계획을 심사하는 일자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종합계획이나 세부계획 양식과 별개로 올해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계획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올해까지는 세부계획이 3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달씩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대상도 올해는 6월 21일 날 했었는데 내년에는 5월 중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한 달씩 앞당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양양군 사례인데 양양군에서 뉴스에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실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제가 참고해서 따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서 일자리 공시제라는 란을 만드시고 거기에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파일과 함께 첨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관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을 활용해 주시면 공시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19년 공시제 추진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말에 내려드릴 19년도 공시제 세부 추진계획의 큰 방향입니다. 일단 이거는 방향만 일단 제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종합계획을 바꾼 거 그거였고, 두 번째는 추진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세부계획을 3월에 세우면은 그 연도의 세부계획인데 이미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이게 계획이 나온다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또 1월로 땡기면은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2월 초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까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앞당길 수는 없고 그래서 2월 말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통계 수치 요번에도 많이 줄였는데 최대한 통계 수치 따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부담을 또 덜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보고서는 뭐냐면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의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결과보고서 양식은 따로 있는데 제가 봤는데 크게 부담되는 양식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자신들 실적을 이제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어떤 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이런 자치단체 장의 노력이 어떻게 들어갔고 사진도 첨부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와 한 달 뒤에 일자리 대상을 통해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개편안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공시제 평가지표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연초에 내려드렸던 평가지표는 2018년도 사업을 평가할 때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평가지표를 당장 18년도 거부터 적용하면은 약간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때 그 평가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셨을 텐데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연말까지 연구 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그 평가지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일자리 대상의 평가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이고 저희도 계속 중간보고 통해서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각 고용부대, 각 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편 중에 있으니까 평가지표가 개편이 완료되면은 세부계획과 추진계획을 내려드릴 때 함께 내려드려서 2019년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종합계획 저희가 이번에 바꾼 양식인데요. 기존 양식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목차를 보여주시면 목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목차를 다 지키시라고 저희가 내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주셔야 할 목차는 저 로마자 3번 목차인데요.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거기서도 1번, 2번을 다 지키실 필요는 없고 1번 공통 일자리 목표만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시간이 없고 부담된다 하면은 진짜 한 페이지 일자리 목표만 딱 작성해서 내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바쁘시고 뭐 이러시면. 그건 뭐 저희가 딱 그것만 공통 목표를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맡기시는데 그래도 또 종합계획에 뭐 보고를 드릴 때 그것만 또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실무 작성 교육법을 통해서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본다고 봤는데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19페이지 보면은 그 저희가 필수 제시해드렸던 공통 일자리 목표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일자리 대책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빼려고 최대한 빼본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통계 수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자치구분이 작성해야 될 그 정량적 목표가 있는데 자치구는 상용 근로자 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빼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간 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치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표 첫 번째 상용 근로자 수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치구에서 통계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자치구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취업률도 내부적으로 볼 수 없지만 저희 뭐 고용센터나 지청에 요구를 하시면은 그 워크넷에 등록된 취업률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자치구에서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되는데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이건 저희가 뭐 예시로 표를 주셨는데 또 표가 있으니까 이걸 또 작성해야 되겠다는 자치단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 그리고 뭐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있는데 밑에 15세에서 64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계를 조회하실 때 보면은 연령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뭐 취업자, 실업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시라는 얘기고 인구는 총인구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만 조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0세부터 남아있는 모든 인구에는 총 인구를 적으시고 밑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나 뭐 청년 고용률, 여성 실업률 이런 것만 그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는 그 통계표를 보시면은 그 연령대가 딱 나와 있어요. 그